안녕하세요. 한 2달 전쯤에 박정욱장님이 저보고 이걸 발제를 해야 된다 해서 최근에 제가 수원에서 어쨌든 활동을 좀 불성실하고 그리고 2013년 상반기 이후로는 그 이전에 이제 그 환경수도 수원, 그 다음에 탈핵에너지 전환도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수원적인 시민사회 쪽하고 그 다음에 수원시 행정하고 이제 기후행동 포럼이라든지 이런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 좀 진행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도 다 끊겨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발표를 하라 하시니 난감했었는데 어쨌든 강압적으로 맡기셔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자료도 그동안에 사실 이제 수원 지역에 자료가 숙성된다라든지 변화가 좀 강하게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오늘을 좀 계기로 해서 이후에 수원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정부의 전력산업과 관련되어서 올해부터 좀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연동해서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에너지와 관련해서 아까 발제에서 말씀하셨지만 밀양 선전 정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이 늘어나는 이런 것 쪽 관련해서 지역에너지 자립에 대한 것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화두로 잡아왔고 그리고 경기도가 작년에 선언을 했잖아요. 일단 내용을 잠깐 보실 건데 그런 선언과 맞닥뜨려서 수원에서도 이제까지는 지역에서 에너지 자립도와 관련돼서 어떻게 높이고 어느 정도 소비에 대비한 생산을 담보할 거냐라고 하는 논의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이때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지역에너지 자립과 전환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증가가 아니라 좀 닭보는데 지역 간 에너지 생산 사용량의 불평등 경제를 아까 말씀하셨고 여전히 노후원전을 재사용하고 신규 원전을 늘리고 그 다음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계속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너지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밀집 도시들 그리고 에너지 생산이 별로 없이 소비를 주로 하는 도시들이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에너지 비전 선언을 작년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포괄하게 지금 움직여지는 점들을 저희가 별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 그에 반해서 답보 상태로 있었던 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되냐 이런 점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자료들이 뒤에 기후대기과에서 준비하신 자료들하고 좀 수치가 굉장히 많이 틀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 수치라고 해서 이제 확보를 한 것이 2015년 하반기 때 수원 의제에서 어렵게 전시를 통해서 확보하신 자료들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자료가 서로 좀 안 맞는 것도 있고요. 엄청나게 틀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자료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통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엄청나게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가 늘어난 게 아닌데 거의 배 이상 수원시에서 준비하신 자료 보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카운팅을 잘못했든지 어디서 잘못돼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최근 자료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자료는 그 수원시에서 정리하신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건 좀 아시고요. 그 전력 사용량을 그 중심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정리를 작년에 수원의제에서 그 정리를 한 자료고요. 그래서 가구당 월 평균 그 사용량이 2013년에 278, 그 전해도 278. 그리고 그 환경수도 선언을 한 2010년부터 따지면 약 그 월 사용량이 가구당 사용량이 10kW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정용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1인당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셨던 건 이제 가구당 사용량이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와 관련해서는 그 조금 늘어나고 그 영향은 전력에너지, 전기에너지를 이제 절약을 해서 이제 줄이는 것들도 있지만 그 가구 내에서 사용하는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용품 자체가 이전에 그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전기용품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전기용품의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러면서 늘어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1인당 전력 사용량은 이것은 이제 가정용 전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 공공용, 그 다음에 산업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서 2013년을 보시면 약간 0.1메가 정도 그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연간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기존에 이제 그 산업에서 사용하던 비중이 줄어들고 나머지 비중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 변화의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BAU 대비해서도 뭐 줄이고 일단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겠다라고 한 40%까지 2030년까지 줄이겠다라고 한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력 사용량을 포함한 에너지 사용량은 크게 변화가 없고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일부 영역에서는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력 사용량의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그 다음에 산업용 이렇게 분류해서 나온 것들을 보시게 되면 산업용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용은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특히 상업, 서비스업 관련해서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데이터를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이 2014년에 조사해서 행정으로부터 받고 해서 했던 건데 이제 2015년 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이게 잘못돼 있었겠죠. 잘못 체크되어서 와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사용을 했던 자료인데 2014년하고 2015년하고 기준으로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14년 말부터 민간 발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태양광의 가격이 특히 SMP라고 하는 이제 한전에 판매하는 가격도 계속 하락 곡선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RPS 제도의 본격 시행이 2012년부터 되면서 이것에 대한 REC 가격,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의무 구입 의무를 갖고 있는 곳들이 상하는 평균 가격 자체가 시장 경쟁 입찰 가격인데 이제 그것이 계속 줄어들고 거의 한 5분의 2토막이 난 시기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말
요 한 1년 반 동안이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뭐 1메가와트, 2메가와트 이렇게 되는 대용량이 아니라 100kW 정도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경기도 지역에서는 신규 발전 사업이 허가를 받거나 시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 2015년도 그 상하반기에는 거의 전무했던 시기입니다. 뭐 지방에서의 이제 큰 용량을 이제 나눠 팔기, 분양해서 100kW씩 나눠서 파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경기도에서는 새롭게, 그러니까 그 발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없는 거죠. 이거 하면 이제 뭐 잘못하면 망하겠다. 더 떨어지면 이거 뭐 원가를 못 만든다. 뭐 이런 그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걸로 따지면 실제로 인간이 자발적으로 상업용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의 전력 생산량과의 자립률 보시면 이거 기준이 이제 2013년인데 수원시에서 2015년 거를 자료를 드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는 22.5%가 자급률로 나오는 자립률로 나오는데 수원시 자료는 15%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수원의제가 확보한 자료였고 그 이전에 이제 여기 계신 고재경 박사님이 계신 경기연구원에서 정리한 자료 그때 보면 수원이 전력 자립률이 한 21%, 20몇 퍼센트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 들쭉날쭉이죠. 그런데 당해 연도로 따지면 수원에 보시면 전력 생산 자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광교와 영통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인데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료가 LNG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LNG를 그만큼 덜 떼서 전기 생산량이 줄었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온 수치와 수원시 자료의 수치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작년에는 전기를 아껴 써라라고 하는 캠페인이 한 번도 없었고요. 캠페인이 없었고 전력이 남아돈다 이러면서 뭐 전력 싸게 공급하고 뭐 이랬던 것이 우리 지난 여름의 기억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발전소들이 대부분 복합화력발전소들이 LNG를 떼서 하는 발전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발전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100원에 생산을 해서 한 70원을 팔아야 되니까 아예 그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LNG 발전소의 가동률이 가장 적었던 해가 올해 수치를 갱신할지 모르겠지만 2015년 작년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저희가 2015년이 좀 특이한 해였다라고 판단을 하면 수원이 갖고 있는 현재의 전기 열을 필요로 하면 그 중에 둘 정도를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건 이제 다른 지역의 도시들이고요. 성남이나 안양 같은 경우에 넘었고 안산이 여기 11%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가동을 시작한 복합화력 발전소 때문에 확 올라갔을 겁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위기, 그 다음에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 이런 문제들, 그리고 수도권의 에너지 과다 사용이라든지 사용 밀집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는 밀양에 피해를 주고 지금 지금 잠잠한 상태이긴 하지만 들끓었다가 이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경기 동부 지역의 송전선로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됐을 때 그 지역에서 에너지 문제를 일정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 자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에 그 에너지 자립도 50%를 달성하겠다. 31개 시군을 다 합쳐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70%를 자립하고 노원전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목표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확대를 하고 이것은 그 RPS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민간 그 투자들이 많이 생기게 하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지원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들을 넓혀가겠다. 그 다음에 그 에너지 효율화와 그 그린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하는 와트 건물발전 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2020년까지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에너지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100개 이상 조성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에너지 신산업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신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그 다음에 에너지 전담기구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센터는 이제 올해 중에 올 상반기에 이제 개소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기금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비전을 31개 시군과 함께 협력해서 이행해 나가는 협력 체계와 그 다음에 민간과 함께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작년에 경기도가 에너지 비전 선언을 한 내용들입니다. 일부는 진행하려고 2016년에 사업에 잡힌 것이 있고 그리고 아직 시동도 못 걸고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이 이제 얼마나 실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역 전담관도 에너지와 관련돼서 전담관도 설정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보이기에는 경기도가 이제 의욕 있게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경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에너지 비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로 시군에 제안했던 것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31개 시군 중에서 16개의 시군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 중에 2016년에 에너지 자립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을 2015년 말에 16년 예산으로 수립한 곳은 31개 시군 중에 딱 한 군데여서 올 상반기 때의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군이 의지가 있는지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봐주시죠. 대전 42페이지. 수원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것은 뭐 최근에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하반기 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부가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왔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3대 목표 9개 분야 58개 단위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에너지 사업으로 LED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수원시의 계획인데 최근에 뭐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바뀌는 정보가 거의 없어서요. 왜 있었죠? 그냥 자료집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개 단위 사업들에 보면 주로 내용들이 온실가스 흡수원, 그래서 녹지 조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과 확대 사업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시가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시 재정 사업, 재정 투입 사업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확보가 되고 계획이 확정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아까 얘기 드렸던 지역에서의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라든지 이것들이 실제로 가능하냐. 그 실제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온실가스도 이만큼 줄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도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투자를 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나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에서도 한 2013년, 14년 초반까지는 자기 건물에 태양광을 올려서 발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다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쪽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이 그나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정부의 제도상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울형 발전 차익 지원 제도라는 것들을 시행을 해서 현재 100kW 미만의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생산되는 킬로와트당 100원씩 발전 차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현재 여건이라든지 시장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민간이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제도와 정책이 지원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수원시가 갖고 있는 정책 사업을 가지고는 온실가스라든지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름 몇 가지는 이제 유효한 사업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숙제 양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계획의 전력 에너지에 대한 자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있어서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 차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지역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향은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분산형 에너지 등을 통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몇 %까지 높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설정되고 합의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수요 관리를 어느 만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이 정도로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시가 행정이 책임을 지고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지원과 이런 여러 가지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원에서 지역 에너지 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생산 자립도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70%를 설정했으면 수원시도 적어도 한 70% 정도를 목표를 세우고 좀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실제로 가능하냐 어떠냐라고 하는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 신재생 에너지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내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목표를 좀 설정을 해야 되고, 이 목표 이행을 위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를 좀 구성을 해서 좀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표면적으로 간헐적으로 정책 논의를 하는 것은 별로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아젠다를 발굴해내고 그것과 관련해서 꾸준한 논의를 진행을 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제도, 행정, 그 다음에 민간의 역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형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좀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얘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끝내겠습니다. 현재 이제 에너지 센터와 같은 이것 관련해서 이제 민간과 행정과의 중간 단위에서의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민간 참여 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 내 공공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는 이런 형태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산업 단지에 대해서는
특화해서 내용도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 관련해서 그 민간 참여, 민간 투자 기반을 형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투자 가능하도록 그 발전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래서 실제로 민간 투자가 가능하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과 관련해서 그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LED를 교체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민간이 투자하고 투자한 그 투자금을 회수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그 만들어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으면 경기도는 이미 그 개발을 해서 개발을 했고 서울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 재정이 아니라 민간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건물이라든지 그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 효율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주는 것들이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에너지 시민활동, 마지막으로 에너지 시민활동의 역량이 좀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좀 담보되었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그 시민사회단체가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에너지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인력과 재원과 그 다음에 이후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그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그게 필요한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건지에 대한 것들이 본격적인 거버넌스를 논의로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